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설명해주는 친절한 K입니다. KBS는 최근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문제를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면희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임 기자,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보급 사업,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예, 우선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부터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열을 가해서 건조하거나 발효 또는 탈수 등의 다양한 처리 방식을 거쳐서 쓰레기 양 자체를 줄여주는 시설이나 장치를 말합니다. 기기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감량기에 들어간 음식물 쓰레기 양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고 업체들은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동할 때 얼만큼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처리 방식은 무엇인지에 따라서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보통 음식점에 많이 보급되는 100kg 용량 감량기의 가격대는 1,000만 원대에서 3,000만 원대까지 다양합니다.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기를 설치하면 제주도가 구입 비용의 절반,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조해주는 지원 사업을 2017년부터 4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음식점이나 사회복지시설, 공동주택 등이 그 지원 대상입니다. 네, 그럼 제주도가 적극적인 보조금 지원으로 감량기 보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감량기를 설치한 곳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KBS도 앞서 전해드렸었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에서 학교 급식소 노동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골절되는 사고가 4차례나 일어났고 이 가운데 3건의 사고는 같은 기종에서 났다는 보도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동물 뼈까지도 갈아서 가루로 만들 수 있는 분쇄 방식이 이 감량기의 방식이었습니다. 현재 제주도교육청에서 감량기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러한 급식소 음식물 감량기의 안전 사고를 취재하다 보니 감량기를 현재 쓰고 있는 업소들의 이야기도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감량기 도입 후에 겪게 되는 어려움도 크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감량기 도입 업소가 겪는 문제를 크게 나눠보면 잦은 고장과 AS 문제, 그리고 전기 요금이 상승해서 과도하게 책정되는 운영비, 그리고 악취와 소음으로 인한 주변 이웃의 민원과 건축법 위반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만 보면 문제점이 한 4가지 정도를 도입 업소들이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우선 KBS 취재진이 보조금으로 감량기를 도입한 음식점들을 각각 찾아가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한 음식점의 경우에는 감량기 판매업체가 도산하게 되면서 AS를 받지 못했는데요. 결국 1,000만 원이 넘는 감량기를 통째로 버렸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감량기 제조 또는 판매업체가 도산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또 잦은 고장과 AS 문제로 도산 문제도 맞닿아 있는데요. 취재진이 만난 음식점과 급식소에서 감량기 고장이 잦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기계가 산지 1년 만에 7, 8차례나 고장이 났다고 말하는 음식업소 대표도 만났는데 AS를 다른 지역에서 받다 보니 수리기간이 길어져서 불편했다고 했습니다. 또 전기요금 문제도 상당하다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감량기의 기종마다 전력량의 차이가 크지만 보통 업소들은 감량기를 쓰면서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전기요금이 추가해서 나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년에 400만 원에서 한 600만 원까지 전기요금이 추가로 나오는 건데 이는 기기 가격으로 보면 4분의 1이 운영비로 매년 들어가는 겁니다. 또 여름이라서 에어컨을 매장에서 켜는 곳도 많은데요. 감량기 전력량과 더해지면서 누전 차단기가 계속 내려간다는 하소연도 있었습니다. 감량기를 도입할 때는 몰랐는데 한전에 전기 증설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이 밖에도 감량기에서 새어나오는 악취와 소음도 상당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쓰레기 수거차가 지나갈 때 나는 냄새는 모두 아실 겁니다. 이런 냄새가 음식점에서 나서 손님들의 민원이 솟구치다 보니 하루 만에 기계 설치를 되돌려보낸 곳도 있었습니다. 밤새 가동되는 감량기의 소음도 못지 않았는데요. 이웃이 잠을 자지 못해서 이사 간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이렇듯 감량기를 설치한 업소 대부분이 가게를 임대해서 운영하는 음식점이다 보니 악취와 소음 민원 문제는 운영에 있어서도 심각한 부분이었습니다.
업주들은 수백만 원을 들여서 감량기를 둘 비가림 시설을 건물 바깥에 설치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건축법 위반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그럼 이제 감량기 보급 정책을 펴는 곳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러한 문제점들 제주에서만 발생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지역도 공통적으로 있나요? 다른 지역에서도 사전에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 감량기 보급 시험 사업을 펼쳤는데요. 비슷한 문제점들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는 2년간의 시범 사업을 진행한 결과 음식물 쓰레기가 감량된 양은 미미하지만 전기 사용량이나 악취, 소음 등에서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서울시는 시범 사업의 문제점과 사용자가 겪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서울은 감량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제주는 가이드라인이 없나요? 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급 확대에 초점을 맞춰서 보조금 지원 정책이 전부인데요. 구매만 유도할 게 아니라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업소를 취재하면서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제주도의 정책 방향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이 밖에도 또 있는데요.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 처리해야 되는 곳이 790여 곳이나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려면 감량기를 설치하거나 또는 직접 위탁업체를 찾아야 하는데요. 제주에선 음식물 폐기물류 위탁업체가 대체로 전문적이지 않았습니다. 또 대부분 개농장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감량기를 강제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 처리 대상 업계에서는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대상 사업소 790여 곳 가운데 제주시의 경우에서는 단 16%만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서귀포시에선 이보다 더 낮은 7.7%에 머물고 있는데요. 감량기 보급 지원 사업 업무를 제주도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맡겨놨는데 낮은 이행률을 끌어올릴 행정시의 대책도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 업소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로 힘든 요식업계 상황을 고려해 의무 설치 기한을 늦춰달라고 제주도에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서귀포시는 하반기에 다시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감량기 보급 사업에 맞춰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음식물 감량기 리스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수년간 감량기를 업소가 빌려 쓰고 대신 사용료의 일부를 행정당국이 지원하는 방식인데 이 관련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도 제주연구원에 의뢰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리스 사업 타당성 용역 보고서 내용을 또 KBS가 취재해서 보도했었는데 이면희 기자가 어떤 내용이었죠? 예, 앞서 지난주에 저희가 보도해드렸었는데요. KBS가 확보한 리스 사업 타당성 용역 보고서를 보면 음식물 감량기 내구 연한이 10년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감량기 제조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니 감량기 품질이 단 1년도 보증하지 못하는 제품도 허다하기 때문에 내구 연한을 10년으로 잡은 거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돌아왔습니다. 또 사실상 10년 리스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는 기본 설계 조건부터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용역진의 해명은 더 황당할 뿐이었는데요. 용역 발주처인 제주시에서 제시한 내구 연한에 맞췄고 공무원이 원하는 조건을 가져다가 분석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이 밖에도 감량기 리스 기준금리를 2.15%로 잡은 것도 민간 리스 시장 금리와 비교할 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감량기가 자동차보다도 안정성 보장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리스 회사가 리스크를 또 많이 감당해야 되는데 리스 금리 수준을 10% 이상 높게 잡는 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제주시는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부 시행 계획을 세울 계획이었지만 KBS 보도 이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음식물 감량기 리스 사업이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잡혀 나갈지 그리고 행정시가 혼선을 줄이고 일관된 정책을 앞으로 펼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면희 기자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